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할 정도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는 집중관리군마저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은 7,452명입니다. 집중관리군은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강원도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집중관리 환자 수를 8,62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벌써 관리할 수 있는 환자의 86%까지 찼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25곳과 의원 13곳에서 350명의 의료진이 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볼 수 있는 최대 환자 수를 넘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이 적지 않습니다. 관리 의료기관의 3분의 1은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특히 군 지역의 한 동네 의원은 최대 관리 환자의 3배를 돌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많아요. 50명에서 100명 선 유지할 거라고 하는데 포화 상태인데 지금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을 버릴 수도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집중관리군을 돌볼 의료 인력이 모자라 관리 순서를 대기해야 하는 확진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중관리군의 재택치료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동네 의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 참여한 동네 의원은 8개씩은 13곳에 불과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이미 2,000명이 넘어선 춘천조차 참여 동네 의원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환자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동네 병원들이 재택관리의료기관을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는 관리의료기관을 지금의 2배인 71곳까지 늘려 돌볼 수 있는 환자를 1,000명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택치료 환자가 대면 진료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현재 6곳에서 9곳으로 늘립니다. 춘천을 비롯한 영서 북부권에 없는 외래진료센터를 강원도 재활병원에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집중관리군 중심의 재택치료가 개편 한 달 만에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20대 대선에서 전국과 달리 강원도는 더불어민주당이 10%가 넘는 득표율 차로 패했습니다. 침체된 분위기 속에 지선 출마를 접는 후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선 승패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는 공식을 깨기 위해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후보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에서 12%가 넘는 득표율 차로 졌습니다. 전국 득표율 차는 1%도 안 났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입후보 예정자들 중에 출마를 접는 후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춘천시장 선거에서 출마 포기 선언이 나왔습니다. 멈추기로 하였습니다. 이 멈춤이 더 단단하고 더 튼실하게. 양구군수 출마 선언을 한 김규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고성군수 입지자로 거론된 박효동 도의회 부의장도 출마를 포기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고 지선에서 다시 승기를 찾아오기 위해 후보군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선 출마자 1차 검증 결과 173명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18개 시장 군수 선거에는 23명이 신청했고 도의원은 39명, 기초의원은 111명입니다. 춘천시장 선거엔 강청룡, 유정배, 육동환, 이재수, 허소영, 원주시장은 곽도영, 구자열, 최혁진, 강릉시장은 김중남, 위효진, 이재안입니다. 후보군이 많은 춘천과 원주, 강릉과 철원 등은 여론조사를 통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고 홍천과 화천, 양구, 인제 등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는 단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기성 다주택자 1명에 대해선 보류 중이고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6대 범죄 전력이 있는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다음 주 2차 신청 접수와 검증 절차를 거쳐 4월부터는 공천과 경선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지방선거에는 더욱더 높은 도덕성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 심사를 통해서 지방선거의 좋은 일꾼을 발굴하도록 또 현역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단체장 2명과 도의원 7명을 확정하고 결과를 봉인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들에겐 공천 경선 심사에서 후보 당락이 바뀔 수 있는 20%의 페널티를 주기로 하는 등 칼바람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각 정당의 공천 경쟁 구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창묵 시장의 3선 연임으로 무주공산이 된 원주시장의 선거 열기는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당의 대선 올인 기조에 대선이 끝난 지난 10일에서야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이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원창묵 시장의 3선 연임으로 무주공산이 된 원주시장 선거에 나선 출마자들은 서둘러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전병선 원주시의원과 원강수 전 도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구자열 전 도의원과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관이 등록을 마쳐 원주시장 예비후보는 모두 4명이 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부터 3주 늦게 시작한 입지자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혁진 예비후보는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원주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험과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서민 경제부터 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일자리 수석실과 경제수석실에서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경제산업 정책의 경험들을 전부 쏟아넣겠습니다. 지난 주말 출마 선언을 한 원강수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어 무실공원과 단계동 장미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 상경기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예산 집행의 그런 관행들을 제가 시장이 됨으로써 앞으로 확 바꾸고 싶어요. 출마 선언만 하고 예비 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후보까지 포함하면 7명. 여기에 자천, 타천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를 포함하면 원주시장 후보군은 10명을 훌쩍 넘깁니다. 다음 달 치러질 정당별 경선 방식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대선 기여도를 공천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3선 연임으로 현 시장이 출마하지 못하는 데다 공천 방식에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원주시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을 포함해 불과 한 달 사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대형 산불이 나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그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1년 내내 산불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7일 오전 10시 32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서 거대한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고성군 현내면과 토성면, 강릉시 사천면에서도 대형 산불이 일어났고 4월 12일에는 삼척시 미로면과 동해시 삼화동에서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6건의 산불은 2만 3천여 헥타르를 태웠고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동해안 산불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과 5일 연이어 치솟아 오른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산불은 지금 피해 조사 중이지만 확인된 것만 2만 4천여 헥타르를 태워 역대 최대 피해 산불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 시행령에는 산림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거나 24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탈 경우 대형 산불로 분류합니다. 정확한 산불 통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난 1991년 이후 30년 동안 아직 피해 조사가 한창인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산불을 빼면 대형 산불은 모두 66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가 36건, 경북이 1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월별로 보면 4월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3월 13건, 2월 8건, 5월 4건, 1월 1건입니다. 이 가운데 1, 2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은 2019년 1월 1일 강원 양양 산불을 비롯해 총 9건인데
대부분 최근 4, 5년 새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겨우내 내린 눈이 녹은 뒤 건조해지는 3월 말, 4월 초에 집중됐지만 최근 10년간 영동 지역 강설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기후 변화가 뚜렷해지면서 대형 산불 발생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20년에 비해 온도가 상승하고 습도가 감소하여 산불 조심 기간뿐만 아니라 전 기간의 산불 위험 지수 상승으로 특히 대형 산불이 언제든 날 수 있는 만큼 따라서 산불의 예측과 감시, 대응, 복구에 이르는 산불 관리의 전 과정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에 강한 산림 구조라든가 임도와 같은 이런 기반 시설이라든가 산불 진화 장비의 획기적인 증강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당국은 5월까지는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산불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의 재기를 돕기 위한 각계의 기부금이 잇따라 답지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와 강원여성경영인협회는 각각 1,000만 원씩을 산불 피해 지원에 써달라며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또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도 최문순 지사를 예방하고 1,500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맡기면서 강원도의 아픔을 같이 하고 재건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KH그룹도 3억 5천만 원을 산불 이재민 지원에 써달라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강원과 경북 산불 피해 이웃돕기 모금에는 62만 2,015명이 참가해 304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경영 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기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업체는 140개, 수출 금액도 5,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 정도로 비중은 적지만 영세 기업의 경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4년 동안 2차 보전 3%와 금융기관 우대금리 1%의 조건으로 최대 5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산불 피해 기업에도 최대 8억 원까지 5년 동안 1.5% 고정금리로 지원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동해 삼척 강릉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ESG 가치여행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KTX 타고 강릉 동해 착한 기부 여행 상품과 삼척 한풀 찾기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 그리고 강릉 스포츠케이션과 ESG 관광 상품 신규 개발, 강원 관광도로 네이처로드 연계 숲 드라이빙 이벤트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 캠페인과 함께 강원 ESG 가치여행 캠페인을 전개해 산불 피해 조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